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오늘 너무 춥네요. 차 속에 있던 물도 다 얼고 지금 마이너스 14도인데 겨울 추워야죠. 겨울이 추워야 또 농사도 잘 되고 그런 게 또 있대요. 예, 있다고들 하네요. 잘 지내시죠? 이게 구독자가 저희가 4,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올리면 한 1,000분 정도가 봐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예요. 네. 제가 한 분 한 분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봐주시고 그게 힘이 됩니다. 꼭 내 편 같고 다 그런 건 또 아니겠지만 오늘은 어저께도 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호원 PD랑 얘기를 좀 나눴고, 이제 그게 컨텐츠가 올라갈 텐데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일단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홍보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상품화해야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요즘에 먹고 살기 용이한 거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퍼스널 브랜딩을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야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창업하기도 편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자기의 취미생활이 좀 풍성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거를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저는 오랫동안 블로그를 했는데 뭐 그렇다고 아주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제 설교문하고 제가 이제 옷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들 삘 꽂히면 글 쓰고 그랬던 게 벌써 한 15년 정도 돼가지고 나름 아카이빙이 되고, 또 그 블로그가 또 힘이 있더라고요. 그 블로그 제가 지금 팔면은 있잖아요, 한 600만원 정도 나온대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내가 거기에 때려박은 시간이 얼만데 그게 뭐 하다못해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블로그 자꾸 뭐 글 쓴 게 한 10시간이다 치면 한 달에 120시간 아니에요? 120시간이면 15년이면 뭐 한 1800시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1800만 원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브랜드보이가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제 모으고 정리하고 섞어라. 근데 모든 걸 다 할 순 없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죠. 취사 선택을. 제가 이제 옷이란 거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보나 제 생각만 이제 모으고 정리하고 섞었잖아요, 블로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게 있고 관심 있는 게 있고 좀 모으는 정보들이 있다면 그걸 취사 선택해야죠. 뭐 관심 있는 걸 다 할 순 없잖아요. 메인이 있어야죠, 메인이. 그게 뭐 맛집이 될 수도 있고,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패션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제일 쉬운 거는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파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계속 사진들을 모으고 정보들을 모으고, 그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렌딩을 해놓으면 뭐가 결국엔 꼴이 뭐냐면은, 아 이거 하면 정렬이지, 요런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제 주변에서는 양복 살 땐 정렬이지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새롭게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양복을 사야 되는데, 이제 싸게 잘 사는 노하우는 정렬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정렬이를 대동해서 아울렛 같은 데 가고 수선집도 가고 넥타이 매는 거 뭐 아니면은 싸게 중고로 매물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이 업까지 이어졌잖아요. 지금도 좋은 거를 소개해주는 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 롤렉스 하면은 뭐 현종이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그 브랜딩이 잘 된 거죠. 뭐 아크테릭스 파타고니아는 뭐 빈독 지연이지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시대 구분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더블함즈 상구지 이런 식으로, 빈티지 티셔츠 진가품 구별하는 거 파인애플 사우나 규서지, 이게 걔네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렇게 브랜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그걸 좀 더 각 잡고 했다? 사실 뭐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거 잘하는 건 알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고 섞어 놓은 건 없거든요. 만약 그 작업을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한다면은 이 비즈니스 하는데, 아니면 또 개인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 정말 두꺼운 뿌리 하나를 굳건히 내리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많이 보는 거죠. 일단은 많이 봐야 돼요. 그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봐야 됩니다. 책이 될 수도 있고 잡지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의 어떤 계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한 10여 년 전에는 무슨 포럼이 있었어요. 뭐 오클리에 대해서 검색하고 싶다? 그 오클리에 뭐 검색해요. 뭐 1세대 아이자켓을 검색했다, 그러면은 구글에 검색하면 분명 오클리 포럼이 나와요. 그런 식이에요.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 뭐 DC 같은 거죠.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사실 DC에도 되게 고급 정보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때도 막 병신 같은 글들도 많고 막 사람들도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되게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 때 키토, 나톨리니 뭐 이런 뭐 라탄지 뭐 이런 제가 돈 주고 사서 경험할 수 없는 브랜드들에 대한 리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어깨 너머로 배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이 정보는 어디 가면 많이 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되게 크거든요. 일단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보고, 그리고 그거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뭐 제가 가끔 이제 인스타그램 피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올려요.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것도 올리고 잡지 같은 것도 올리고. 근데 잡지를 한 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 10장을 찍어요. 그러면은 10장을 이렇게 툭툭툭 올리고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그 10장을 찍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데 소회를 적어놓은 글을 적어놓은 그 피드랑 라이크 숫자가 완전히 달라요. 댓글 달리는 숫자도 달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글쓰기 능력이 중요해요. 글쓰기 능력이. 이거는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동일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면은 사람들한테 생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면 잘 못 먹어요. 그리고 그게 여기가 정보 맛집이다, 이거 하면 이거지 라고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기 좋게 요리해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기 좋게 요리해서 주는 게 사실 글쓰기나 말하기예요. 근데 말하기도 어쨌든 베이스가 글쓰기니까 글쓰기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능력을 개발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책도 잘 안 보고 지금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향도 보면은 더 인스턴트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렇고 그 짧은 컨텐츠도 있잖아요. 쇼츠 같은 것들, 그거 그냥 계속 넘기면서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글을 읽어야 글쓰기 능력이 배양되는데 글을 잘 안 읽는 거죠. 저부터도. 아무튼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이 많다, 그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글쓰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취합하고 모으고 정리하고 이거를 섞어서 재해석해서 내놔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무기가 글쓰기다 이거죠. 그러면 글쓰기를 어떻게 글쓰기 능력 어떻게 배양하냐. 제일 쉬운 거는 사실 이거가 사실 제 원어브 전문 분야이긴 합니다. 제가 글 쓰는 걸로 먹고 살았고 지금도 그걸로 먹고 살고 있고, 내가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다? 제일 쉬운 거는 필사예요. 필사. 좋아하는 작가, 글 잘 쓴다는 작가 조금 서치한 다음에 그 사람 글을 똑같이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엄청 효과적입니다. 엄청 빨라요. 저는 주로 이제 시 같은 거 필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김훈 작가의 소설을 필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김훈 작가의 문체의 특징은 단문으로 쓴다는 거예요. 단문으로. 그러니까 뭐 이래서 저래서 그리고 뭐 저래서 저랬다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문장, 단문으로 딱딱 끊는 거예요. 문장이 길지 않아요. 문장이 짧습니다. 엄청 힘이 세요. 근데 그렇게 단문으로 쓰려면은, 문장을 짧게 쓰려면은 적절한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딱 이거를 지목해주는 단어가 있어. 그럼 그 단어 하나 딱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모르는 경우에는 조금 비껴나간 단어를 쓴 다음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서 다른 형용사나 부사가 붙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튼 일단 제일 쉬운 거는 필사를 해라. 필사를 해라. 읽어야 되고 필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두서없이 얘기하자면은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나 글 잘 쓰고 싶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글 잘 쓰고 싶다. 그 욕구가 어쩌면 제일 기본이죠. 제가 이제 목사니까 설교할 때 저는 설교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었어요.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그래서 막 글 쓰는 것도 공부해보고 싶었고 연기까지도 배우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 무대죠. 그 무대 위에서 원맨쇼를 해야 되는데
연극적인 요소가 들어갔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풍성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 정도로 그 글쓰기와 말하기에 열망이 있었습니다. 설교문을 쓸 때도 그냥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냥 잘 전달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설교문을 쓰면 보통 그 11포인트로 한 7장에서 13장 사이를 쓰거든요. 7장에서 13장 이 정도를 쓰면은 10장이 넘어가면 설교 말하는 게 한 30분이 넘어가요. 그럼 내가 이 10장 정도 쓰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A4 10장을 쓰는데 한 문장은 내가 명문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왜 그 래퍼들이 그 한 줄 쓰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미쳤다, 이 라인 미쳤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하나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문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욕구가 있어야 된다. 글쓰기에 대한 욕구가. 그게 브랜딩에 엄청난 큰 무기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저는 그 우리 어렸을 때 0단어 단어장 갖고 다녔잖아요. 저는 한때, 지금은 어딘가 있을 텐데 잃어버렸는데, 우리나라 단어장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서 좋은 단어들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글쓰기 할 때 그걸 꼭 옆에서 두고 하면 봐. 왜냐면은 이게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이게 반대로 내가 이 단어 오늘 써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단어 오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어미를 조정을 많이 합니다. 어미를.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이건 잔기술인데, 잔기술까지 좀 얘기하자면, 일단 저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쓰면은 문단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미도 단조롭게 가지 않아요. 바꿔줍니다. 뭐뭐 했습니다만, 뭐뭐 요, 다, 까, 이런 식으로 어미가 너무 단조롭게 반복되는 걸 좀 바꿔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수정을 많이 해요. 수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좀 엄한 얘기긴 한데, 이게 글쓰기의 능력보다 더 위에 있는 능력이 자기의 언어를 갖는 능력이거든요. 자기의 말. 예를 들어서 그 신호가, 베드포드 브루클린 신호가 그걸 정말 잘하는데, 뭐 신호 그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유행어를 갖는 거죠. 이 말투를 갖는 건데, 저는 카멜 사장님하고 베드포드 브루클린 신호랑 그 자기의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다고, 그게 또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가 한 게 뭐 아시겠냐고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구제가 미래다, 요즘에 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건 사랑과 평화, 뭐 등등등. 신호는 딱 자기 언어를 갖고 있죠. 카멜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뭐 카멜 사장님 뭐 있을까? 그게 맞다, 그자,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은 꼭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는 퍼스널 블렌딩에서 안 돼요. 왜냐면은 저 사람 거거든. 그건 저 사람 블렌딩이고. 근데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그 사람 브랜딩만 더 강화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박도 수박의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막 돌아다니지 않을 뿐이지, 많은 친구들이 종종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줘요. 이거 되게 비슷하다고, 수박이랑 이 피드 글 쓰고 구성하는 것 자체가.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하죠. 수박이 많이 하는 얘기는 이제 누려주세요.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려달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뭐랄까 강요처럼 안 느껴지는 그 어떤 지점의 단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에서 나온 단어예요. 누려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무조건 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릴 사람은 그리고 아무나 사세요. 이것도 이게 어떤 거에 반발심이었냐면은 아씨 뭐 이거 좀 뭐랄까 이거 좋은 거니까 좋은 거 알아보는 사람이 사라, 가치를 아는 사람이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도 있죠 어느 정도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좋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건데 아무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사가지고 쓱 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툭 버려지면 좀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조금. 근데 또 너무 막 이게 짱이고 막 이러는 게 좀, 그 가치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부정할 순 없지만 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르는 사람이 사서 쓸 수도 있고 뭐 그러다가 버릴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대단한 그게 버려졌다고 해서 그래봤자 지가 옷이고. 그러니까 좀 막 팔고 싶은 거예요. 아무나 사세요 당당다라당. 그게 이제 지원이 워딩이에요. 제가 그냥 우리 수박이 쓰는 거죠. 아무나 사세요 당당당 다라당. 이거를 제가 그냥 카피한 건데 이거는 저희의 워딩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어디였지? 빈티지 갤러리 같은 데 가면은 댓글로 누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꼬는 거죠. 네. 그런 말이 많은데 저는 가끔 그걸 보면서 아 성공했다, 이 단어는 내가 성공시켰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뭐 누려주세요 뭐 이게 그 언어가 그 단어를 제가 쓴 그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수박은 수박 이꼴 누려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로 놀림을 당할지언정. 글쓰기 능력이 아무튼 중요해요. 이게 원투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투펀치로 보시면 되고, 글 쓰실 때 욕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펀치라인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블랙넛처럼. 블랙넛 가사 보면 진짜 미친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하나 쓰려고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거든요. 차가 많이 막힙니다. 차가 많이 막힙니다. 요즘 여기 출근길이 좀 제가 좀 달라져 가지고 일찍 출근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어요. 지금 물론 지금 가도 일찍 가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 퍼스널 블렌딩이 되면은 제가 처음에 수박 시작할 때 창호이 형이 자그마한 너의 왕국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막 이 시장을 다 씹어먹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작더라도 끈끈한 어떤 이걸 만드는 거죠. 아무튼 다음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감사합니다.